자, 우리 동네 미술관 오늘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 여의도. 아, 여의도 또 구역이시잖아요, 우리 도슨트님. 그러니까 서울하면 랜드마크가 많잖아요. 뭐 사실 동대문도 있고 남산타워도 있고 여의도 하면 또 아무래도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딱 한 군데가 있죠. 뭐지? 바로 모든 사람들이 63빌딩.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제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괜찮은데 한번 높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진짜 63빌딩 가보는 건가요? 가시죠. 서울 시내가 이렇게 저기 남산타워도 보이고 저쪽 그쵸? 너무 멋있죠. 우와. 지금 이 63아트 미술관이 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 있는 미술관이래요. 아, 그러네요. 보통 다 지상에 있거나 그쵸. 지하에 오히려 지하에 있거나. 있는데 여긴 지금 풍광 자체가 네. 말도 안 되는 높이에 있잖아요. 네, 이런 명소가 숨어 있는 거 모르셨죠? 몰랐어요. 지금 이 창밖의 풍경만 봐도 우리가 흔히 보는 풍경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환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공간하고 또 어울리게 지금 전시 중인 작가가 초현실주의 사진 작가라고 소개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진짜 이런 환상적 풍경을 사진으로 오묘하게 만들어내는 스웨덴 출신의 예술가 에릭 요한슨 전시가 지금 진행 중이래요. 상상을 찍는 사진 작가는 무슨 뜻일까요? 보통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그쵸. 묘사하는 거잖아요. 이건 보면 바로 알 수 네.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서 보시죠. 상상을 찍다? 머릿속을. 상상을 찍다? Because we come from different sides.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You are 이런 전시는 또 처음이에요. 되게 사진이 독특하게 사진하고 공간이 막 연출이 돼 있죠. 네. 아니, 사진은 맞는데 이게 사진 맞아요? 그냥 찍은 거 맞아요? 이게 사실 메인 포스터에 이번에 사용된 네. 한국 전시 지금 대표 사진 작품으로 소개되는데 충격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충격적이에요. 뭔가 독특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물인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니까 유리가 깨진 파편이잖아요. 그쵸. 자세히 보면 이게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평균 100장 이상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네. 그걸 컴퓨터로 합성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단순히 막 다 컴퓨터로 그려내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 보이는 것처럼 직접 설치해서 연출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연출한 다음에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 합쳐가지고 실제 세상에선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상상 속에서 볼 만한 풍경을 그림이 아니라 사진으로 만드는 작가죠. 약간 사진 콜라주라고 이해하면 돼요? 유식해지셨어. 미술 애호가 되셨어. 이제 비평가들이 네. 실제로 많이 얘기하는 게 기존의 사진은 딱 한 장짜리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와 이미지가 덧붙여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포토콜라주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은 저 생선 같은 경우에도 수산시장에서 직접 사온 거라 그러고 네. 밑에 있는 이 거울도 체육관에서 쓰던 거 이제 파는 거 사와가지고 아. 직접 다 커팅을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이 사진이라고 해요. 굉장히 독특하죠. 지금 다 느낌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거기 연출된 네. 재료들하고 실제 사진 작품들을 함께 볼 수 있게 공간이 쭉 구성이 돼 있어요. 내가 보는 세상. 이게 총 5개의 테마로 네. 나눠져 있는데 여긴 그 에릭이 보는 세상을 표현한 작품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중 이게 이제 신작에 해당하는 2020년작에 해당하는 안에 갇혔다라는 네. 제목으로 소개돼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풍경이죠. 진짜 네. 어떤 감정 드세요, 봤을 때? 아니 저 같아요. 왜? 왜 머릿속에 갇혀 있는 때가 많거든요. 생각만 하고 실현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사진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사실 그림이었으면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쵸. 사진이고 너무나 사실적인 사실 그 질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느낌이 오묘한 것 같아요. 이 사진의 영감을 얻었던 타이밍이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게 2020년이잖아요. 그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에릭 요한슨이 원래 스웨덴 작가라서 스웨덴하고 체코 프라하 위주로 작업을 했었는데 프라하에 갇히게 됐대요. 돌아다닐 수도 없어지고 네. 자긴 여행하면서 영감 얻고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너무 슬퍼진 거죠. 코로나 블루가 왔는데 그 우울마저도 하나의 영감이 되는 것 같다 생각해서 이런 작품을 또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아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고민이나 혹은 뭐 망상에 쌓여있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팬데믹 시대의 우리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되게 독특하죠. 그림 같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진짜 사진의 기법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이렇게 조금만 드러내면 진짜 내가 이러고 웅크리고 있을 것 이 같은 안에? 네, 그런 착각이 좀 들어요. 진짜 무슨 SF 판타지 같죠. 네. 그래서 에릭의 작품은 보면 되게 위안을 주는 작품이 많이 있고 되게 상상력 넘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 제작 과정까지 하나하나 다 전시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동화의 실사화 같아요. 모든 작품이. 몸이 따뜻해졌어. 네. 근데 이 방은 뭐예요, 주제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에릭 요한슨이 한국 전시회 방문해서 자기 작업하던 공간 느낌 내주려고 실제로 주로 쓰던 가구 느낌하고 본인 방에 있던 것들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꾸며놨대요. 보면은 한국에 오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번에 네. 한국에 또 세 번째 방문해서 2021년 최근에도 왔다 갔대요. 어? 나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또 사인해놓고. 네. 그림도 그리시나 봐요? 맞아요. 지금 여기 하는 작품들이 네. 보통 이거 한 번 제작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아이디어 기획하고 드로잉을 다 해놓은 다음에 이 잠깐 그냥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 이 이미지들을 자기가 조합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진들을 직접 기획해서 다 찍고 그걸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다 사실 따로 찍힌 아이들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는 따로 찍은 건지도 거의 못 느낄 만큼 되게 자연스럽게 네. 한 합성돼 번에 있는 이렇게 체크한 것 같아요. 사실 이분 한국 왔을 때 잠깐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막 이렇게 높은 데 있는 미술관을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고층 건물이 많지도 않을걸요? 그쵸. 그 나라는 아무래도 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 또 더 시골 마을에 산다고 해서 이 공간 너무 신나서 계속 본인도 사진 찍어 가시더라고요.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작품들 전체를 항상 그냥 귀엽기만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약간 비판적이고 풍자적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딱 봐도 사실 실제로 말도 안 되는 풍경들이잖아요. 동화 속 한 장면 같잖아요. 실제 상황에선 있기 힘든 풍경이구나 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보시다 네. 보면은 옆에 아, 이렇게 작게 만든 다음에 합성한 거예요. 아 진짜로요? 이게 실제로는 손가락만한 모형을 만든 다음에 거기 실제 집에 또 사진 이미지를 합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사진을 만들어낸 거죠.
봤을 때는 그냥 실제 존재하는 풍경처럼 보이잖아요. 찰칵 어딘가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사진이라고 분류되는 이유가 이걸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작든 크든 실제 공간이나 실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촬영본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기존 사진하고 개념이 다른 거죠. 결정적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자기 꿈속의 순간을 포착하는 21세기 사진작. 저 굉장히 놀라운 걸 하나 봤어요. 뭐요? 전시 해설 김찬용. 저의 구요. 이 전시가 우와. 제목이 비욘드 이매지네이션이라는 네.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침 여의도에 온 김에 제가 모실 또 다른 비욘드 공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투잡 뛰시는 건가요? 그럼요. 오늘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그래서 돼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저희 그러면? 저희 여기서 한 10분만 가면 되니까 옆으로 조금 넘어가서 비욘드 로드란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해 주시. 이쪽으로 가시죠. 가면 되나요? 예. 네. 여기 알죠? 여기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짜 SNS에서 정말 핫했던 곳이잖아요. 그쵸. 특히 작년 여름부터 이슈가 됐잖아요. 여기가 프랑스 파리 현대미술관의 그 퐁피드 센터를 건축한 리처드 로저스. 오호. 직접 건축한 현대적인 건축물인데 그럼 건축물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안에 아르트원이라는 미술관이 있어요. 아. 여기가 또 제구역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또 근무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모시도록 안내해 하겠습니다. 주시죠. 네, 따라가겠습니다. 네. 비욘드 로드. 비욘드 로드.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요? 원래 이렇게 어두워야 되나요? 혹시 이머시브 네. 전시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흠뻑 빠지는 전시예요? 맞아요. 지금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의 엉클이란 이렇게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 제임스 라벨이란 뮤지션이 있는데 그 뮤지션의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명하고 음악하고 시각 작품들하고 향수까지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공간이라서 마치 빠져드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전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사실 봤던 좀 전형적인 전시 같은 경우에 화이트 큐브에 조명도 좀 밝고 작품이 있고 작품 설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틀을 좀 완전히 깨버리는 전시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는 걸려있는 하나하나가 단일 작품이라기보단 공간 자체가 하나의 하얀 캔버스가 돼 있는 거고 그 위에 작품들이 뿌려져 있으면 우리도 단순히 감상자가 아니라 하나의 참여자가 돼서 우리가 물감이 돼서 이 공간에 뿌려진다라는 생각으로 마음껏 막 헤매면서 볼 수 있는 전시예요. 일단 가볼까요? 조금 무섭긴 한데 지금. 겁먹을 필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죠. 네. 독특하죠. 시작부터 너무 강렬한데요? 이게 사실 영국의 사치 갤러리에서 이미 크게 흥행했던 전시였거든요. 비욘드 로드라는 게 굳이 얘기하자면 무언가를 넘어서 그걸 죽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삶 너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 참여되어 있는 작품들이 지금 음악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다 그 제임스 라벨이라는 사람이 이 공간만을 위해서 새롭게 편곡한 곡이고 그 곡에 대해 함께 작업을 했었거나 영감을 얻은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널려 있는 거라서 여기는 뭐 하나하나의 작품도 물론 매력적이겠지만 공간 전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조명이랑 뭐 안개 같은 거랑 뭐 노래 이런 걸 다 제가 흡수하고 느끼면 되는 전시인 거죠? 맞아요. 여기 조명하고 사운드 스피커만 해도 막 148개에 99개가 사용됐다라고 소개되기 네. 때문에 청각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음악을 시각으로 합성하는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들으면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감각적으로 버무려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게 정답이 재미있는 있나요? 게 기존의 네. 한국전시처럼 화살표로 동선이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길이 계속 양갈래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원하는 대로 가면 돼서 그쪽으로 가볼래요? 그럼 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아니 분위기가 방이랑 조명 시간마다 다 바뀌네요. 진짜. 너무 멋있죠? 네. 근데 제가 사실 예전에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억하고 있었던 좀 연극이 하나 있는데 슬립 노모라고 뉴욕에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재해석한 그것도 이제 이머시브 티에터였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지금처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극을 보고 정해진 규칙도 없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느껴봐라.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랑. 실제로 딱 네. 정확하게 얘기하신 게 같은 분이 만든 거예요. 아, 어쩐지. 지금 여기가 라이트 레프트 프로젝트라고 콜링 나이팅게일이라는 디렉터하고 스티븐 도비라는 프로듀서가 함께 만든 건데 이분들 대표작 중 하나가 그 슬립 노 모어였어서 슬립 노 모어는 좀 더 공연의 형태가 네. 강하다면 여긴 전시의 형태이지만 우리가 참여하면 또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서 이분들이 영화적인 요소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보시다 보면 영화 좋아하시면 이 공간은 약간 스탠리 큐브릭이나 알프레드 히치콕 네. 뭐 이런 영화 감독 떠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경험할 수 있죠. 정류장이에요. 버스 정류장. 거울 속에도 지금 어머, 뭐야. 잠깐 앉아볼래요? 이렇게 앉아서 감상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사라졌어요. 이머시브 전시라서 네. 자기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관심 없이 스쳐 지나가면 그냥 빈 거울을 보게 될 수도 네. 있고 앉아서 사색하고 뭐 기다리다 보면은 춤추는 발레리나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 옆에 공중전화도 있거든요. 진짜네? 저 공중전화를 들어보면은 중간중간 막 속삭이는 이야기 소리나 노래를 듣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 앉아있는 네. 여기 이 그림들 네. 무슨 장르인지 혹시 알겠어요? 미스? 그라피티. 그쵸. 지금 여기 있는 작품들이 이번 전시에선 유일하게 한국 작가로 참여한 나나라는 그래피티 아티스트라서 이게 비욘 더 로드라는 기본 뼈대랑 틀은 늘 같은 형태로 움직이지만 갈 때마다 공간이 사실 달라지잖아요. 네. 서치 갤러리하고 지금 알트원이랑 뮤지엄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추가되거나 변형되는 공간들이 생겨서 이 라이트 레프트 프로젝트라는 이 전시 디렉터, 프로듀서들도 이번 비욘 더 로드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의 오리지널 비욘 더 로드다 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또 우리가 참여하는 만큼 약간 저는 비 오는 날이나 약간 안개 껴있는 날 버스 기다리는 그런 느낌도 나는데 맞아요. 약간 뉴욕에 온 것처럼 느껴볼 수도 있는. 전화 받으러 한번 가보죠. 전화를 받아도 될까요? 무슨 얘기할지 궁금하긴 한데 살짝 좀 무섭긴 한데. 아무 말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어머, 이거 얼마만이에요? 그쵸, 옛날 공중전화. 지금은 아무 말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공포 영화에서 이러잖아요. 여보세요? 연기하는 거요? 여보세요? 이런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더 무서워. 아무 말 안 하니까 더 무서워. 중간중간 우리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전화기 또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요? 가보죠. 어디로 가야 돼?
공간은 근데 너무 색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렇게 컨템퍼러리 아트란 장르 안에서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전시가 많아지고 있어서 그 대표 전시가 사실 이 비욘드 로드라는 이 장르, 이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가 피날레 마지막 공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성당 같은 공간이네요. 맞아요. 네. 예배당에 들어와서 무언가 그 너머, 진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너머, 그 길 너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은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또 다른 감각을 써서 전시를 그러니까 흠뻑 빠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진짜 무슨 영화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실제로 영국에서 전시할 땐 평이 그랬대요. 직접 참여하면서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앨범을 경험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존의 전시하고는 분명 다른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초현실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의 작품부터 세계 최초 360도 감성체험 이머시브 전시 비욘드 로드까지 이 서울의 랜드마크에서 아주 환상적인 예술 작품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점점 동시대적이고 새로운 미술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동네 미술관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멋진 미술 공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떠나요.